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현대차, 기아차가 이내 상승의 고개를 들면서 장중에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힘을 내서 쌩쌩 달릴 수 있을까 느낌이 오늘 좋았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쭉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온 현대차 리포트를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11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역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최소 목표가가 12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올렸고요. 9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상향을 했습니다. 자, DB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일 위로 잡았는데 17만 원이었죠.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의심은 노노노라고 했고, EBS 투자증권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를 썼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본 거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봐도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요, 이 최고 경영진들의 행보도 주목되는데 국내 굵직한 기업들과 대한민국 형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 완성차의 숙명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에서 저력을 보여주자면서 다부진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죠. 자, 또 실적 바닥이 이 정도라면 이렇게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KTB투자증권의 분석도 눈이 가는데요. 이 내수 시장의 강점을 피력하면서 고부가 차량이 잘 팔리고 또 신차의 대기 힘이 빵빵하다 보니까 하반기 고속도로에서 시원한 속력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과연 주가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아차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역시 13개의 증권사에서 오늘 리포트를 쭉 냈는데 호평 일색이었고 8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최대 5만 원까지 눈높이를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신차 사이클 진입, 이 3분기 이후 본격화, 내수의 힘으로 잘 버텼다, 하반기 인도 시장 가세, 자신감 뿜뿜 내는 기아차는 오늘도 기관이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에 가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온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본인들도 당당한 것 같고 이를 지켜보는 주주들도 코로나19 속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는 어깨에 힘 좀 빡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미 바닥을 다졌고 하반기에는 총력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특히 선진 시장도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주 본능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성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식공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료 납품 잘 된 상황이고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자 상담이죠. 샵 3772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로 주시면 되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 중계해드리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요. 또 24시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주식공장이 컨텐츠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이죠. 특징조 공장 시간인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 잊을 수가 없는 게 3집 싱글 앨범을 이 자리에서 컴백 무대를 가셨잖아요. 네네. 주위의 반응이 어때요? 일단 곡은 혼자 남겨지고 싶어. 예. 네, 맞습니다. 주변 반응 바로 네. 전화가 방송 끝나고 전화가 오는 분이 있었고 많이들 보시나 보다. 네, 그렇게 혼자 있고 싶었냐,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 하면서 곡에 대한 칭찬 뭐 많이 받았고 네. 덕분에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 실력도 되게 좋아졌다고 그렇게 네네. 칭찬 받으셨다고요. 아, 네, 지금 뭐.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이 개선된 노래 실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많이 괜찮아졌다, 뭐 네. 이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생방송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다 보니까 직접 무대에서는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제목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랫동안 음원 차트에 혼자 남겨지길 바랍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의미도. 네. 저희 주식공장의 식구라서 잘 됐으면 좋겠고 주식공장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싱어송라이터 기자님의 그 오랫동안 그 좋았으면 좋겠고 혼자 남겨지고 싶어서 그래. 네, 이게 맞습니다. 제목이니까 이 부분 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그 특징주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납품된 상황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쭉 보시면요.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TV가 이 52주 신고가 기록한 나이백을 선정을 했고요. 또 매립 사업 기대감이 존재하는 인선 ENT도 52주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현대차를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뒤따르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데일리 TV가 미코와 휴메딕스, 성신양회, 오킨스전자, W게임즈를 또 한국경제TV는 신신제약, 제놀루션, 시젠, 휴온스, 코아스템, 매일경제TV가 경동제약, 기아차, MTN이 영진약품, 삼강 M&T, 유니온, 한국전력, 삼성전기, 신풍제약, LG생활건강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모아봤는데 네. 기자님 어떤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 요즘처럼 네. 정말 가는 친구들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 또 이렇게 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그렇게 좀 꼽힌 것 같고 예.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매니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야 제약 붙으면 다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52주도 상당 부분 제약에 잘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약,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네. 좀 이렇게 특징주 그 관심 종목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분석됩니다. 이제는 엄연히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강국, 코리아, 대한민국인지 네네.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새 종목을 선정을 해보셨을 텐데 네. 어떤 종목일지 어떤 채널에 좀 네. 밝혀주시죠? 네, 첫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한경 TV와 네. 매일경제 TV에서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맞아요.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경제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되게 여러 가지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단기 이슈로 이렇게 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좀 확실하게 뭐 실적이 나왔거나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먼저 좀 언급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현대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네. 때문에 저도 아침에 증권사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리포트가 나와서 앵커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정말 잘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뭐 2분기 영업이익 어제 발표했죠. 이제 5,900억 원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앞서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그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3,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전망한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는 1,5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실적을 냈다.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 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뭐 2분기 매출액은 21조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5,900억 원이었는데요. 물론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온 거긴 하지만 뭐 전년 대비 실적은 당연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국경 간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이제 수출량이 좀 감소를 했고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좀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실적은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수출기도 제한이 되고 막혔고 네. 그리고 공장 중단도 가동이 됐는데 그래서 글로벌 뭐 전체 차 시장은 정말 타격을 입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차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2천억 원이 더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셨어요? 네, 예. 코로나19에 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뭐 금값이나 뭐 이런 네. 등등 자산이 올라갔잖아요. 엄청 금값도 뭐. 예,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 달러, 미국 달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네. 또 미국 달러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좀 강달러가 되면은 그만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해외 자동차를 판매하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좀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현대차의 수출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이 좀 펼쳐졌다. 물론 수출량이 줄었지만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선방했다고 해요. 예. 이거는 뭐 관련 기사들이 좀 나와서 투자자들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제네시스 시리즈 이제 뭐 SUV도 나왔고 세단도 나왔었죠. 이쁘더라고요, 디자인도. 네, GV80, G80 등 뭐 신차들이 나오면서 판매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수익 감소를 내수로 방어를 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가 2분기에 36%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수는 13%가량 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을 방어를 했다. 좀 상쇄했다.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오늘 좀 주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5% 강한 힘으로 올라갔고 오늘도 장중에 3%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네네. 현재는 한 0.8% 하락 전환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더 갈 거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주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은 네. 사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뭐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들 뭐 아주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일 텐데요. 2분기 실적은 뭐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어, 오케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공장 가동률 낮았고 사실 이제 국경 간 이동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사실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뭐 점점 이제 국경을 좀 문 여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뭐 예. 중국도 좀 열었다고 하고요. 뭐 유럽도 좀 일부 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점점 이렇게 열게 되면은 당연히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죠. 예, 예, 이런 예. 전망 나오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공장이 가동이 정상화되고 국경이 열리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은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반기에도 뭐 신차 이런 게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수든 뭐 해외든 뭐 그러면 신차 관련된 호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에서는 칭찬 일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분기가 저점이라면 3분기 하반기는 더 괜찮아질 것이다. 코로나19가 네, 완화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까지.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 연속 붙고 있고 어제도 꽤 들어왔거든요. 오늘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3,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는 기자님? 시젠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한국경제TV 거네요. 네, 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뭐 시총이 크기도 크고 여기 시젠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2위잖아요. 이제 시즌이 2위까지 치고 그러니까요. 올라갈 수 예, 우리 정말 예상할 수 맞습니다. 그래서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종목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젠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이 앞으로 그럼 시젠이 더 가냐 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좀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과연 앞으로도 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네. 이미 뭐 중간에 차익 실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또 많이 올라 버렸는데 예. 시총 2위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신 분도 많은데 예.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뭐 해요. 3천 막 이렇게 생각을 네, 퍼센트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되니까. 영업이익이 야, 거의 막, 뭐 예. 2,800억 원 늘어난 네, 네. 뭐 1,350억 원 수준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고 네, 있고요. 네. 뭐 코로나 이 중에 이제 뭐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780%나 늘어난 2,6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중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
매출만 2,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서 이 시즌이 그쵸.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안 갈 예. 것이냐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주변 분들에게 이제 업계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네. 그럼 시즌이 더 가냐 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요? 예, 코로나 뭐래요? 바이러스 치료제가 예. 나오면 꺾일 것이고 안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아. 왜 안 나오면 계속 진단 키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전까지는 계속 시즌의 실적이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앞서 이제 그 관심 종목에도 뭐 이런 제약 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거기서도 이제 치료제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게 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즌처럼 이제 진단 키트 주도 올라갈 수 있다. 꾸준하게 실적이 발생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 현대차와 좀 다르죠.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이는 근거 전제가 그쵸. 좀 코로나19가 완화될 것이다. 예. 그래서 좀 국경 간 문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전제인데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시즌을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2차 팬데믹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또 시즌을 많이 좀 좋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아이러니한 그런 예, 이슈이겠지만 그래서 또 투자를 보면, 어떻게 예. 할 것인지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나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뭐 맞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 이전까지는 네네. 시제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 시총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진 거잖아요. 네네.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데에서 혹시 투자 유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뭐 올해까지만 해서 지금 시즌이 주가가 500%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예,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네. 이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항상 나온다. 네, 있을 수밖에 말씀드렸는데 없죠. 예. 이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사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방향성은 맞다.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감이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벤트 조금이라도 만약 악재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신이 뭐 좀 개발이 됐다든지 막 이런 뭐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또 이렇게 등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우상향할 거긴 하다. 네. 정확한 그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나 그 단기간에 급등락 이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투자할 때는 꼭 유의하세요. 이런 단서가 항상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제는 항상 그게 붙네요. 네. 네, 시총 2위까지 정말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보시는 분들도 이것을 착안해서 잘 보시더라라고 네네.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시제는 한 2.8%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네.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네. 뭘 볼까요? 다음에는 예. 이제 한국전력을 준비했는데 MTN에서 MTN 선정을 거네요. 했어요. 예, 그래서 예. 한국전력 사실 잘 나가는 종목이 아닌데 선정을 하셔서 또 이렇게 사실 한국전력이 저의 예. 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럼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사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 상당히 한국전력을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만 해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5위권이 네.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다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사실 것 같지만 오. 한국전력도 많이 사신다는 우리가 거. 이거를 이광수 기자님의 말씀 못 들었다면 지나칠 뻔했는데 그 정도로 탑 순위에 있나요? 네, 그런 거 오, 탑순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예. 워낙 안 망할 거다. 예. 그리고 워낙 안 망할 거다. 예. 전기는 워낙 네.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주가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지만 네. 이렇게 그냥 둘 것이냐 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렇게 계속 두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네. 얘기 나와도 저희가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 게 또 예의라고 하는데 사실 네. 아픈 손가락이라도 말씀하셨고 네네. 이런 이유는 적자가 오래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가도 맞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보유하셨을 때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쨌든 이게 침체된 이유는 뭐라고 보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네. 적자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한전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전기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쵸. 예. 예. 근데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안 되고 있고 이제
될 가능성이 사실 지금까지 높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주가가 지금 10,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국전력의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 10년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미끄럼틀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원래 한국전력이 당초 6월 말 지난달 네. 말이죠까지는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그게 하반기로 미뤄졌고요. 예. 뭐 이때 당시 6월 전기요금 체제 개편 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전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약간 지금 약간 이제 물려 있을 물려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런 그 경기 둔화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쵸. 또 전기세를 함부로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전기세 요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뭐 적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네. 이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 있다.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한때 이렇게 올라갔던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3월 이후 정도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도 있고 뭐가 또 있어서 그렇게 살짝 올라갔던 살짝 건지 올랐어요. 반등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네, 당시 좀 유가 이슈가 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요. 예, 예, 오펙에서 마이너스 유가 막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 이제 화력 발전으로 막 예. 이렇게 그 전력을 생산하니까 유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력 생산 원가가 네. 낮아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익이 개선된 겁니다. 이익률이 개선이 돼서 놀랍게도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예. 한전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지만 2분기 실적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해요. 예. 계속 적자였지만 2분기 실적 흑자로 흑자로. 전환된 이유가 이제 예.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니냐. 지금도 사실 유가가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한전에서는 이렇게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 논리를 펴야 되는 입장인데 네. 또 약간 어설프게 약간 실적이 개선된 거예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가 하락해 실적이 개선된 것이 이제 그 전력 요금 개편 안에 더 힘을 더 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네.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더 누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러네요. 예. 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네네. 뭔가 좀 전기도 인상되고 그러면서 모멘텀도 얻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좋아야 할지 싫어야 할지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이 안 나온 상황인데 네네.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뭔가 변하려고 노력은 하겠네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정부가 근데 저번에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이제 막 그린 뉴딜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은 네. 좀 에너지를 이제 이런 발전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의 한국전력 구조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예. 한전의 그 전력 생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때 한번 한전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있고요. 근데 예. 뭐 사실 시점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낙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과거에는 예. 그랬던 종목으로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주변에 좀 들어보면은 매수 그 평단가가 지금 19,000원 정도 선인데 이것봐도 높아요. 기관들도 그래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이렇게 낮아졌는데도.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적인 변화, 근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뭐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이제 뭐 이제 좀 전력 요금이 좀 오르는 뭐 그런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좀 오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이제 반등할 모멘텀이 없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6월 12일 이후 한루 빼고 네. 죄다 팔았네요. 네, 지금 예. 외국인도 아마 예. 손절을 하고 나갔을 것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당분간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 봤지만 뭐 앞으로 이렇게 한국 정부가 뭐 전력을 손댈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네. 좀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빨리 또 플러스 구간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특징주 3가지 만나봤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색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잠시 막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소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고꾸라지는 거죠? 이랬는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예.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순매수 규모를 지금 현재 대폭 축소시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더욱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금액은 대략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 375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전장만 하더라도 불과 1시 때만 하더라도 지금 1시 20분인데요. 절반 가까이 급속도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고 순매도는 현재 지금 23만 주가량 코스닥 시장에서 약 16억가량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한 2억에서 16억까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급격한 현재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지금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소장님 이게 지금 나오네요. 뭐가 나오냐면 중국이요. 그 미국에서 영상한 폐쇄. 그 얘기도 스턴 나옵니다.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춰서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장에 연결이 있어서 될까요? 악재는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세는 큰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미국 측에서 중국 측의 영사관 폐쇄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중국 측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견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수급상 현재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현재 2200선도 깨졌고 800선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오후에 필요하다. 지금 제가 한 11시 반쯤에 이 방송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급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원인이 어찌됐던 우리가 그 원인을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인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도 그런 것들이 빠르게 캐치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 이러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커져가고 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언택이나 비언택 주로 낙폭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챙길 건 좀 챙겨놓고 그다음에 상황들을 좀 보면서 다시 재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고점에서 꺾이게 되면 당분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도 2% 넘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794를 이탈하면서 788선까지 그렇죠. 네, 장중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악재들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살펴볼 종목이나 좀 가볼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들 보이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다 모든 것들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제 추천 종목이었는데 오늘 한 4%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 거듭 아직까지는 차트상 살아 있다라는 점 따라서 급격하게 손절매까지 가격대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준비한 멘트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좀 덜 밀린다 이런 것은 현재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물론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주식들이 좀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정책 수혜주로 보였던 OCI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낙폭이 커지고 있고 현재 현대기아차도 한 2%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속도로 현재 위축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6억대 순매수에서 3억대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 순매수가 줄었고 코스닥 같은
같은 경우 현재 그 계속해서 매도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그 외교 단절 충격으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는데 점이 가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뚜렷한 게 미중 무역 갈등이 되면 항상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이게 각각 16, 23, 28% 넘게 급등하고 네. 있고 세노텍 9%, 노바텍도 13% 넘는 급등세를 시가 대비 쭉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 1시간 정도 뒤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잠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중간에 함축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되는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 히토류가 올라간다? 이러한 등식은 현재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돼서 결국 중국이 참다가 히토류를 무기로 삼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한 뭐 서너 단계 거쳐야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지금 대안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의 투자를 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눈에 팔 수가 없다라는 생각 항상 긴장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봤더니 네. 중국에서 이런 미중 갈등 우려를 그렇죠. 더 예. 올릴 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관련주들이 튀고 이러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침착하게 오늘 시장 잘 전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해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식공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쭉 떨어지죠. 이런 체력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우리 시장이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그런 두려운 요소는 있었는데 그게 오늘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마감까지 좀 쭉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한편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또 히토류 관련주 반사이익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점 장중 흐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관심주 공장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올게요.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부 악재에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뭘 가장 좀 챙기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될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네. 보복 이슈 관련된 이 청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좀 빌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지수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빌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중무역 분쟁이 뭐 트럼프 정부가 있은 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 경제 타격으로 인해서 관세 관련 전쟁을 했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도 이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잡음이 계속 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은 우리 실적, 어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주요 선진국 대비했었을 때 우리 OECD 이쪽 IMF에서도 우리 성장률 자체가 거의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수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쪽에서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과 이 유동성 장세들 이 두 가지를 좀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의 힘 그리고 실적 이게 또 중요한 기틀이네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는 SM, 두산솔루스, PI 첨단 소재, 덕오전자, 캠시스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LNF, W게임즈, 노바텍, 삼성 SDI, 현대모비스, 만도, 텔레칩스를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가 종근당, 제넥신, NC소프트, CJ제일제당, 아프리카TV, FST, 대화제약 선정했고요. MTN이 레고캠바이오, 에코프로비엠, 테라젠, 이텍스, 오텍, 하림, 현대건설, 바이오톡스텍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1위 채널 골라주실까요? 네, 오늘 네. 1위 채널은 이데일리입니다. 네, 이데일리. 뭘 가장 저희가 잘했을까요? 제가 예. 이 보고 있는 그 섹터 중에 핸드셋 업체, 흔히 말해서 스마트폰 부품, 그 중에서도 카메라 쪽 관련된 모듈 네. 회사들이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네. 1위 종목을 이데일리 TV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자, 그렇다면 4위 채널은요? 네, 4위 채널은 매일경제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MTN이랑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 일단 봤을 때 매일경제나 MTN 둘 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그렇네요. 종목들이 예. 보면은 거의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 증시가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800포인트를 어제 찍었었는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는 너무 버블적인 부분들이 있고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 이 방송사들은 좀 선정 제외를 해야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매일경제TV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채널을 고른 그 분석, 그 노하우 이런 부분도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봤는지 혹시 이데일리 TV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을 먼저 봐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첫 번째 종목은 네, 제가 네. 1위 종목 한국경제의 텔레칩스로 했어요. 그럼 그거부터 보면 되겠네요. 예, 네. 2위, 3위 종목을 다 2대1로 네,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네. 텔레칩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그 하나 공시 관련된 걸 하나 띄워놨어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가 예. 7월 16일에 7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예. 얼마를 투자한다고 나왔냐면은 435억 투자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보통 기업들이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네. 무엇일까요? 성장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채우려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일단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 설비가 어느 정도 가동이 많이 되고 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고객사 쪽에서 어떤 물량을 수주받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져야겠구나. 약간 그런 증설의 느낌.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캐펙스 투자, 캐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텔레칩스가 435억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공시들이 나왔을 때는 되게 호재 뉴스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보면은 이 텔레칩스가 뭐냐, 이 회사가 보면은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특히 AVN이라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소재 쪽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특히 차량용 쪽 AVN이랑 TV 세트박스 쪽 매출 비중이 85% 됩니다. 굉장히 이 팹리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주 고객사는 누구냐? 바로 현대와 기아차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2014년에는 NXP라는 회사로부터 AP를 공급을 받았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5세대 플랫폼 개발해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현대 기아차에서 이 텔레칩스의 AP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봤었을 때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현대 기아차의 전 차종이 물량이 AP가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원래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은 NXP나 퀄컴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웃소싱을 맡기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이 있군요. 예, 그렇죠. 고객사가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객사한테 호응도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국은 지금 현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시설 투자권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원래 AVN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 디지털 계기판, 그다음에 디지털 조종 컨트롤러, 그다음에 ADAS라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AP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장화라고 하죠. 이 전장화 쪽 관련된 부분에서 신규 시설 투자를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현대 기아차가 지금 좀 전기차 집중하면서 또 자율주행 가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AP에 대한 증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 컨택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메이커 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1차 입찰은 통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2차 입찰이 통과가 되면요, 4개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은 뭐 GM이라든지 이런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아마 2023년부터 양산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모멘텀까지 봤었을 때 텔레칩스는 지금 충분히 가격대가 좋은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상당 부분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일단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가담하기에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만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13,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예요. 이 더구전자는 이데일리 TV가 선정했고요. LG 이노텍의 고객사입니다. LG 이노텍의 주요 고객사고 카메라 모듈 쪽을 하고 있고요. 이노텍을 통해서 애플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75% 정도 있고 전장 부품이 한 17% 정도가 매출 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뭘 만드냐면 더구전자는 이 스티프너와 브라켓을 만드는데 이 스티프너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내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멀티 카메라의 이 모듈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바로 부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는 애플 쪽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원래 애플사 쪽에서 하이엔드 스마트폰 제품군이랑 중저가 모델 쪽만 적극적으로 이제
출시하고 있었는데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 나왔을 때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대가 한 $50 정도 좀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소비 작가가. 예.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더구전자에서 애플량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파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이엔드 신제품 출시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연됐던 물량들이 이 하반기 때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재고 자체가 많이 안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더구전자의 현재 8,000원 부근인데요. 일단 10,000원 이상까지 뚫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10월 말까지 애플 신제품이 연기되니까 접근 금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불안했는데 이거 큰 영향 없을까요? 제가 그게 네. 봤는데 저도 네. 6개월이나 1년이 연기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실적 딜레이가 많이 될 텐데 1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1개월밖에 그래요? 딜레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다행이네요. 같고요. 기존에 네. 있었던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리스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예. 네, 마지막 관심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캠시스도 2대1 TV. 네, 예. 카메라 모듈입니다. 얘도. 그래서 네. 오늘 카메라 모듈 쪽이 다 2대1 쪽이 있어서 그러네요. 제가 선정을 예. 했다 말씀을 예. 드린 거고요. 반대 LG이노텍과 다르게 캠시스는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양대 경쟁 예. 채널에서 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주 고객사가 삼성이다 보니까 이 삼성 쪽 관련된 부분을 또 이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8월 5일이에요. 그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삼성에서 현재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 20랑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캠시스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때 왜 잘 나왔냐면은 갤럭시 S20 쪽에서 물량이 매출이 잘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갤럭시 노트 20에서도 좀 기대할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노트 20은 하이엔드급입니다. 그쵸.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매출이 발생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높은 모델입니다. 거기가. 100만 원 이상 되는 폰인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캠시스 쪽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라인업이 하이엔드부터 중저가 라인업까지 해서 A 시리즈, Z 시리즈까지 다 갖고 있는 모델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 MS가 높은 데는 삼성전기예요. 카메라 삼성전기. 모듈. 삼성 쪽을 봤을 때만. 근데 두 번째가 파워로직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캠시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서 생산량을 다시 정상화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센티멘탈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은 그 파워 FM 제가 이제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예. 광고 중에 세보라는 이제 소형 전기차 광고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라디오에서. 근데 예. 그게 바로 소형 전기차 이걸 자체 생산, 브랜드를 자체 생산하는 게 바로 캠시스입니다. 근데 그것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사업 부분 좋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응 방식은 지금 현재 3,000원 초반인데요. 일단 3,500원까지는 한번 좀 홀딩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텔레칩스, 더구전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캠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주식공장 유익하셨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